하늘빛 파스텔 톤으로 물든 천국의 아침이 밝았어요. 이해숙은 베란다에 놓인 흰색 의자에 앉아 천국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고낙준이 천국에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지요. 해숙은 천국의 물감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상에서의 80년, 그리고 낙준과의 아픔과 사랑이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천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그것도 젊어진 낙준과 함께였어요. 낙준이 두 손에 커피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80세인데 낙준이 젊어진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낙준은 해숙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주름진 해숙의 손과 젊은 낙준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천국이니까 꿈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라고 낙준은 해숙에게 말했어요. 한편 소미는 천국 지원센터에서 센터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센터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국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지옥행 지하철에서 구해진 소미의 경우는 천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센터장은 소미에게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면서 기억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소미가 여기 있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천국에 온 이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기억하지만 오직 그녀만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영애는 천국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목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준의 아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다는 소식을 나누었어요. 낙준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을 때 해숙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이야기하며 천국에서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지옥행 지하철에서 온 신비로운 여성, 소미에 대한 소문이 천국에 퍼지고 있다며 걱정을 표했어요. 이영애는 주변을 살피며 센터장이 굉장히 예민해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혹시 이번 일이 천국에 어떤 균열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은 우려했어요. 오후, 낙준은 천국 우편 배달부로 일하며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보낸 이는 없고 받는 이만 적혀 있었지요. 소미에게.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천국 지원센터로 향하던 낙준은 센터 앞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소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길을 잃은 아이 같은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낙준은 소미에게 편지를 건넸고 소미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소미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자 편지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고 소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낙준이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지만 소미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요. 그 순간 멀리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순간 소미는 해숙을 보며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번뜩였어요. 해숙이 소미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소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의 손에서 편지가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낙준이 급히 편지를 쫓아갔고 해숙과 소미는 둘만 남게 되었어요. 소미는 조심스럽게 해숙에게 전에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해숙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천국은 신비로운 곳이니 어쩌면 그들이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천국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는 천국에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센터장의 목소리가 천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저녁 특별한 영혼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는 공지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중앙광장으로 모여야 했고 오늘 밤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낙준이 편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해숙이 영혼의 밤이 무엇인지 의아해했고 낙준은 천국에서 100년에 한 번 열리는 특별한 행사라고 설명했어요. 오늘 밤 과거 삶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소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그녀도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있을지 물었고 낙준은 오늘 밤이 소미에게 특별한 밤이 될 수도 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숙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소미를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밤 그들의 천국이 크게 뒤흔들릴 것 같은 예감이었지요. 해가 천천히 지고 천국의 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밤은 해숙, 낙준 그리고 소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특별한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중앙광장은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 찼어요. 오색찬란한 빛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부드러운 음악이 천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과 낙준은 손을 꼭 잡고 광장에 도착했고 소미는 조금 떨어져서 홀로 서 있었어요. 센터장은 100년에 한 번 열리는 영혼의 밤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이들은 지상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천국에 있든 아직 지상에 있든 혹은 다른 곳에 있든 말이었습니다. 센터장의 말에 광장은 술렁했어요. 특히 다른 곳이라는 표현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센터장이 종을 3번 울리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오늘 밤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울렸어요. 해숙은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낙준 그리고 어렴풋이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두 번째 종이 울렸습니다. 낙준도 눈을 감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해숙 그리고 그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누군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붙잡았어요. 그녀에게는 기억이 없었지만 마음은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 울렸어요. 그 순간 광장 전체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빛의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불러낸 영혼들이었습니다. 해숙 앞에는 낙준과 함께 젊은 여성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어요. 낙준 앞에도 해숙과 함께 같은 여성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미, 그녀 앞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센터장은 놀란 표정으로 소미를 바라보았어요. 소미의 빛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녀의 주변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숙과 낙준 앞에 나타났던 젊은 여성의 모습이 소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해숙이 놀라서 중얼거렸고 젊은 여성의 모습이 소미의 몸과 하나가 되려는 순간 소미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충격파와 함께 광장 전체가 흔들렸어요. 모든 빛의 실루엣이 사라졌고 광장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낙준과 해숙이 급히 소미에게 달려갔습니다. 낙준이 소미를 부축했고 소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미의 입에서는 엄마, 아빠, 라는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어요. 해숙과 낙준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센터장이 급히 다가와서 모두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오늘 영혼의 밤 행사는 여기까지이니 모든 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해숙과 낙준은 소미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미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녀는 해숙과 낙준의 도움으로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낙준도 소미가 엄마, 아빠라고 한 것이 그들을 말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센터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센터장은 소미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영혼이 아니라고요. 해숙이 무슨 뜻인지 물었고 센터장은 오늘 영혼의 밤에 일어난 현상을 분석한 결과 소미는 누군가의 영혼의 일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해숙과 낙준에게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낙준과 해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그들의 딸인지 물었고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낙준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에게는 딸이 없다고 말했어요. 센터장은 천국의 시간은 지상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순간 소미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세 사람이 급히 방으로 달려갔을 때 소미는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물었고 소미는 자신이 지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해숙과 낙준의 딸로 태어날 예정이었다고요. 그런데 영혼 열차가 잘못되어 지옥행 열차에 타게 되었고 그때 낙준이 그녀를 구해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억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낙준은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지옥행 열차를 보았고 그 안에서 이상하게 빛나는 영혼을 발견했던 것. 그가 본능적으로 그 영혼을 구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미가 그들의 미래에 태어날 딸의 영혼인지 물었고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장은 이런 일은 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영혼이 육체를 갖기 전에 천국에 오다니 게다가 자신의 미래 부모를 만나다니. 낙준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센터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미는 본래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과 지상의 시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일 밤 영혼의 문이 열릴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해숙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센터장의 통신기가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센터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천국 경계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고요.
마치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창밖에 천국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문득문득 떠올리는 어떤 감정과는 묘하게 닮아있지 않나요? 당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안에 꼭 지금의 당신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천국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